저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고 지금도 시카고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윌리스 타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빌딩 그 4층에 그 아웃도어 테라스가 있는데요. 일로 나왔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이 시카고 높은 빌딩들 그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래서 그 높은 빌딩들의 그 연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네요. 이 마촌루라고 하죠. 긁을 마자를 써요. 마찰할 때 마자. 천은 하늘 천자고요. 누는 이제 누각이고요. 건물 누자죠. 그래서 하늘을 긁는 건물 마촌루예요. 이 시카고도 그 뉴욕 못지않은 마촌루의 도시네요. 그 뉴욕보다 그 촘촘함은 좀 덜하지만 여기도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시카고에도. 그런데 이 건물들, 높은 건물들, 이게 이 건축 양식의 그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앞에 이런 건물들이 서 있죠. 그냥 멋없는 그냥 직사각형 건물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건물이죠. 그 이 제가 지금 있는 이 윌리스 타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형적인 건축 직사각형 위에 좀 뭐 이렇게 좀 톡 튀어나온 데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밋밋하죠. 어떤 장식이 없죠. 이런 건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어지게 됐느냐. 그 시작은 도이칠란드예요. 독일, 우리말로 독일이죠. 중국말로는 덕국이라고 하죠. 이 독일에 그 바우하우스라는 그 학교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뭐 예술, 건축 이런 거를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건축에서 한정에서 보면은 이 바우하우스 학교에서 그 지향했던 건축은 그냥 이런 건축, 그냥 직사각형 건축이에요. 짓기 편해서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그 건축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Forms follow function. 3F죠. Forms follow function.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기능을 중시해서 건물을 지어야지 어떤 장식 이런 거는 배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축의 철학이었죠. 그런데 이런 건물들, 이런 거를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이 아주 싫어했어요. 증오까지 했어요. 야, 그런 게 건물이냐? 그게 성냥각이지. 건물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좀 바로크, 클래식, 뭐 이렇게 좀 중후하게, 육중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그 바우하우스에 있는 그 선생들이, 교장 선생들이 탄압을 받았기에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망명지로 선택한 곳이 이곳 시카고예요. 물론 먼저 뉴욕에 도착했겠죠. 뉴욕이 이제 그 대서양 건너서 딱 정착할 수 있는 곳이니까, 항구 도시니까. 그런데 이미 이들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이 뉴욕의 이 건축 양식은 이 바우하우스, 응? 이들이 지향했던 그런 건축 양식이 아니었어요. 이 아르데코 양식이라고 하죠. 어떤 그 장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얼마나 유려해요. 지금 멋있죠. 또 클라이슬러 빌딩, 클라이슬러 빌딩도 그렇죠. 좀 더 곡선도 좀 있고, 뭐 이런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주류를 이룰 때 이들 바우하우스, 독일에서 온 바우하우스 학교 출신의 선생들이 이 망명지로 선택하기에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었죠, 뉴욕은. 그래서 이들이 간 곳이 서쪽 시카고죠. 이 시카고는 말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그 4개의 주가, 위스콘신주, 일리노이주, 또 인디애나주, 또 미시간주, 이 4개의 호의 그 교차점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 이 기하학적으로는 이제 그 캔사스, 거기 어디, 캔사스주 어디예요? 기하학적으로는 정중앙이.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무게 중심으로 따질 때, 이 동부에 인구가 많거든요. 동부에. 서부보다 이 동부 쪽에 이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무게 중심적으로 따질 때, 그 인구의 무게로 따질 때 미국의 중심 도시는, 가령 미국이라는 대륙을 이렇게 딱 요 한 점에 이렇게 딱 세울 때 어디 쪽에서 세워야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딱 이렇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느냐.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바위로 따질 때 그게 여기 시카고라는 거예요. 물론 저기 알래스카나 저기 하와이 이건 제외하고 미국 본토 대륙에서만 따질 때 시카고, 여기가 이제 무게 중심의 정중앙이죠. 그 여기 모이는 거예요. 물류가 모이고 또 음악이 모였어요. 뉴 올리언스 재즈, 그리고 멤피스의 블루스, 이게 올라가면서 그 모인 곳이 시카고죠. 물길 따라 올라가죠. 미시시피 따라 올라가고 또 운하 따라가가지고 시카고에 도착했죠. 여기 이제 그 시카고 재즈, 시카고 블루스. 어제 제가 그 운이 좋아가지고 그 여기 그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이 나흘 동안 하는 어떤 그 블루스 페스티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가서 봤는데, 그 여러 밴드들이 나오는데 실력들이 출중해요. 여기는 뭐 웬만한 실력 갖고는 명함도 못 내릴 곳이에요. 여기 뭐 그 연주 실력이 출중해요. 그야말로 어떤 그 블루스의 그 어떤 시카고 블루스의 그 어떤 그 기반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이 시카고는 유난히 이 사이렌 소리가 많이 딸리네. 이거 앰뷸런스 소리가, 경찰 사이렌 소리 같아 이거. The Night Chicago Died, 그 영국 그룹 페퍼레이스가 그 미국을 상상해서 부른 시카고의 어떤 그 이 1920년대 그 알카포네 갱단들과 그 시카고 경찰들과의 이 전투, 그거를 재현해서 그린 그 곡이 이제 The Night Chicago Died라는 멋진 노래인데, 그 노래도 이 사이렌 소리로 시작하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또 사고가 많이 나는 도시인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울려요 저게. 그래서 얘기가 좀 건너갔는데, 그래서 여기가 어떤 그 미국 4개 주의 어떤 교차점에 있는 시카고, 그래서 물류의 중심이죠. 그리고 여기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로가 있잖아요. 시카고에서 저기 LA까지 가는 66번 66 루트 66. 이게 출발점이 이게 시카고예요. 그또 물길에 또 그 종착점이 또 시카고죠. 남부 뉴올리언스에서 올라온 물길의 중심이 그 미시시피 강과 그 운하를 따라 올라왔을 때 그 중심이 여기는 물류의 중심이고 또 이 음악도 몰리고 재즈와 블루스가 여기에서 또 어떤 거대한 어떤 그 음악적 진보를 이루었죠. 기술적, 테크닉적, 기교적.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인데 그러면서 여기가 또 건축사적으로 봤을 때 독일 바우하우스가 일로 몰린 거예요. 독일의 바우하우스의 건축 양식이 일로 몰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 이런 건물들 지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들이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을 한 명 꼽으라고 하면 거기 교장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바우하우스, 독일의 바우하우스 그 학교에 그 교장 미스 반 데스터로어. 제가 뭐 이름을 좀 잘못 발음할 수도 있지만 이름이 좀 어려워요. 루트비 미스 반더로어 뭐 이런 식일 거예요. 루트비 미스 반더로어.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정착해가지고 그 시카고가 이제 그 이 망명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리노이 그 공과대학 IIT 여기 건물을 다 이제 바우하우스 풍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건물을 다 직사각형으로. 뭐 예전에 그런 어떤 어떤 장식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가지고 그 여기 근처에 그 IIT 시카고가 일리노이주에 속하잖아요. 그래 일리노이주 IIT 그 학교 건물이 다 이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직사각형 마촌루의 도시가 된 거예요. 마촌루의 도시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카고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멋있단 말이죠. 뭐 직사각형으로 서가지고 굉장히 무미건조할 것 같지만 이게 나름대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클라이슬러 빌딩 이런 거처럼 뭐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야말로 forms follow function 뭐 이렇게 해도 되더라. 그걸 이제 뉴요커들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뉴욕 사람들도 이제 이런 어떤 바우하우스풍 양식의 건물을 짓게 되죠. 그 최초의 건물이 아마 시그램 빌딩일 거예요. 그 뉴욕에 있어요. 시그램 빌딩. 밋밋하죠. 그냥 우리나라 그 3일 빌딩이랑 똑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또 그 어떤 그 기술적, 건축 기술적, 건축 예술적 그런 진화를 거쳐서 여기 이제 1973년도에 이 시어즈 타워를 만든 거예요. 시어즈 타워. 여기 시어즈 로박 본사가 있던 곳이죠. 그 유통기업, 굉장히 큰 유통기업이었는데 이제 그 본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시어즈 타워로 불렸는데 이 시어즈 로박이 이제 이게 좀 쇠락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팔고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윌리스 타워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직사각형이에요. 그냥 직사각형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굳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오늘 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글씨도 여기서 썼고 여기서 제가 지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높은 이 마촌루 여기 뭐 지금 다 둘러싸여 있는데요. 여기 뭐 한두 곳도 없어요. 여기 지금 한두 곳도 없어요. 여기 진짜 이제
빌딩 숲이에요. 정글 오브 빌딩이에요 여기. 정글 오브 빌딩이에요.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굉장히 넓죠. 뉴욕보다는 촘촘하진 않지만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이렇게 많은 곳인데, 근데 이게 이 빌딩이 1973년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시어즈 빌딩이었다가 이제 지금 윌리스 빌딩인데 103층인가고 해요. 103층 450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아니지만 시카고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그런데 이 빌딩을 질 때 1973년도에 질 때 어떻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건물 형태를 얘기하겠죠. 건물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Forms follow function. 그러면서 이런 거를 지으려고 생각했나 몰라요. 이런 거를. 여기 지금 좀 후여요. 좀 빗방울도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좀 없어졌는데 아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뭐 잔디밭에도 눕고 그야말로 뭐 여기 공원이에요. 공원. 어떻게 4층 요 한켠에 아웃도어 테라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 빌딩 정글 숲속 안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었느냐. 저는 그게 경이롭더라고요. 그게 경이로워요. 여기 지금 여기 시카고 루프 안에 있어요. 루프. 여기 이제 교통이 이제 이게 루프로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뱅뱅뱅뱅 돈다는 거죠. 주변으로.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카고 루프라고 하는데 굉장히 번화한 도시에, 번화한 이 안에 장소에 이런 밋밋한 이거 안에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그게 경이롭더라고요. 그렇게 이루었던, 그러니까 바우하우스 건축 양식의 진화죠. 그것도 진보죠. 이 초기 여기 맨 처음에 정착했었던 루트비 미스 반더로워, 이 양반은 이런 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들이 이제 1930년대 말에 이제 이쪽으로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더라도 그냥 건물은 철저하게 그냥 기능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우하우스의 양식이 여기서 시작했다가 또 뉴욕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일로 오면서 이런 거를 만들면서 저는 그래서 이거 건물 나중에 이거 세워진 거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봤을 때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우리가 이게 건물 이렇게 바깥 이렇게 봤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지어진 거 아닐까. 처음부터 지어졌다고 하면은 이건 참 대단한 어떤 바우하우스 건축 양식의 진보고 진화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건중미, 이 건자를 일부러 제가 이렇게 좀 썼어요. 이렇게 좀 이 어떤 직사각형 건물, 건자를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그 안에 그 아름다움, 바우하우스풍 직사각형 빌딩 속의 녹색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이룬 게 저는 아름다워. 이런 거를 이룬 게 참 대단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 이룬 게. 여기는 요즘 뭐 중국식 건물들 있잖아요. 중국식들 건물. 그거는 형태는 외관을 따른다. Forms follow facade. 이어서 파사드가 이제 건물의 외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 건물의 외관에 이게 쏴가지고 하는 거를 파사드 비디오 어쩌고 그러잖아요. 건물 외관에
그 조명을 해가지고 하는 쇼를 파사드 비디오 뭐 그러는데 하여튼 외관을 파사드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F잖아요. 바우하우스풍의 건축 양식 Forms Follow Function, 이것이 중국으로 들어가서는 이게 뭐 기괴하게 변한 거예요. 기괴하게, 요상망측하게. Forms Follow Facade, 별하별 모양으로 만들죠, 그 건물들을. 그게 처음에는 좀 신기해 보이지만 이게 질려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그 건축이 천박해졌죠. 중국이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중국 공산당정부가 최근에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짓지 마라. 이제 그런 지령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또 뭐 말 잘 듣잖아요, 중국 사람들. 응? 요즘 그렇게 안 질 거예요. 응? 하지만 여기 응? 이 응? 건물의 형태는 건물의 기능을 따른다. Forms follow function. 뭐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아름다운 건축미를 가지려고 했던, 그걸 건축미를 이루었던 그 윌리스 타워네요. 시카고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네요. 시카고에서 가장 높은 빌딩 윌리스 타워에서 그 4층 테라스에서 이 건축의 아름다움을 건축미라고 표현한 소락수트라 박기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꼭대기 가면 그 스카이데크라고 해가지고 그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또 뭐 가서 들어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보다 여기가 저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전망보다 이 아름다움, 이 안에서의 아름다움, 높은 빌딩 숲 안에서의 아름다움. 거기서는 그냥 뷰가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높은 데서 103층 건물에서 보이는 뷰가 보일 텐데, 여기는 빌딩 숲 안에 이 아름다움이 살아있죠. 건축미죠. 소락수트라 박기철이었습니다.